2023년 1월 2일 날 처음 암이랑을 오픈하면서 암과 함께라는 그런 모토하에 만든 암이랑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직원 이 팀장님 23년 1월 2일 날 들으셨나요? 처음 내가 이거 했을 때 내 강의 직원들 강의. 없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 계셨는데. 자, 어찌됐거나, 암이랑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직원들한테, 또는 후배 직원들 들어오면, 교육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호주 의사가 재방문해서 저희 병원에 왔었었고요. 사실은 그 암이랑이 국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해외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인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존 네네. 예, 기존의 암 치료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얘기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각각의 항상 완벽하지만 않습니다. 수술 자체가 전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드려 놓기 때문에 특히 조직 검사 후에 이제 수술까지 시간이 멀어진다면 더더군다나 예후가 좋지 않다는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뭐 수술만 잘하면 됐지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 건드려 놓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됩니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들, 특히 수술하면서 암 조직이 터지면 쫙 흘러나와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한다면. 그리고 향후에는 조직 검사도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사선 치료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암 원인이고 이건 구글에 검색한 거고요. 이건 저희 환자였습니다. 환자인데 그 두경부 암이었고 방사선 치료하고서 이쪽 괴사가 됐어요. 괴사가 돼서 처음에는 다리 쪽, 그 다음에 배 쪽에 그 피부 이식을 2번 했는데 다 실패하고 인공 피부예요. 인공 피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계속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는데도. 그 다음에 이 안에가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이셨는데 나는 죽어야 됐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뭐 세포 독성도 있고 표적, 면역. 세포 독성은 빨리 자라는 걸 다 죽이지만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세포를 죽여요. 빈혈도 만들고 여기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표적은 물론 표적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도 표적을 회피해 갈 수가 있거든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면역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성이 생기고 드물지 않게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면역.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 치료의 가장 시장은 많이 커졌는데 항상 그 면역 치료제 하는 제약사들이 그게 조심스럽거든요. 더 시장을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온열 치료와 같이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뿌리면 다 죽고 삶은 살고 말은 말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상 조직도 죽일 수 있다. 표적이 있지만 표적을 우회할 수도 있고요. 표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속버스 터미널 막아도 호선 갈아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냥 비유지만.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예요.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예요. 근데 전신 치료를 하지만 이제 그 우리 면역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국소 치료해서 뭐 1기, 2기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1기, 2기 상관없다. 일단 있으면 퍼졌다고 생각하자.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 치료를 해야 된다. 전신 치료에는 항암도 있지만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이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에 입각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이게 란센텍의 유명한 논문에 나온 그 저널인데 NK 세포 활성도, NK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 아주 중요한 그 세포거든요. 정상인에 비해서 뭐 난소암, 폐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죠. 그리고 나이 들면 왜 암이 많이 걸리냐? 나이 들어서 NK 세포 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죽었고 결국은 암도 많이 걸리더라. 기종들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유럽 기종이 있고 미국 기종이 있고 주파수를 보면은 굉장히 뭐 13.56메가 그다음에 BSD는 이거 참 애매해. 75에서 140메가 이런 메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뜨뜻하게 한다는 거지.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통전 방식의 0.46메가 쓰고 있고요. 제가 중점을 가졌던 것은 결국 42도 이상에서 약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암세포가 42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암세포가 죽게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42도까지 가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쥐나 개 갖고는 안 돼요. 인간과 비슷한 생리적. 돼지 정도면 비슷하잖아요. 돼지보다 지방 많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중에서. 그죠? 다 손들어봐도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돼지에서 만약에 열이 올라간다면 40도, 그러면 인간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연구에서. 그래서 했는데 열이 올라가요. 근데 요 기종일 때예요. 다른 기종 아니고 0분에서 50분이 돼야 42도에 수렴하는 거예요. 42도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이상이 올라가면 정상 조직은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빼요. 그래서 안 다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피부나 근육은 42도 정도에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가 사우나 가서 42도 물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세포가. 그죠? 보통은 피부가 탈라면 한 47, 8도 정도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물에는. 그죠? 근데 다행히도 암은 42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근데 암 조직은 정상 조직과 달리 혈관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펄펄펄 조금씩 올라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NK세포, 아까 NK세포가 문제가 있잖아요. NK세포가 했으면 올라가요. 열을 주면요. 이런 논문들이 있고. 그러니까 암은 죽이고 면역을 살린다. 항암제는 암도 죽이고 면역도 죽인다.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은 치료죠. 열이 면역 느끼면 다 알죠. 열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을 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암이랑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2023년에 치료할 때는 고지포원율치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 충분한 횟수를 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화두였어요. 뭐 지금도 제대로 하는 곳은 아마 전 세계에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데, 물론 카피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주사 치료도 암이랑만의 좀 특수한 치료, 대사약물 치료,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여러 가지를 하려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사약물 치료도 있고 영양물질 치료. 이건 아직 영양물질 치료는 조금 제가 더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하려고 하고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대사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고지포원 치료 장점, 물론 오래 있으면 뭐 힘들다, 뭐 땀난다 그러시는데 자연 친화적이고 독성의 축적이 없고 반복 사용 가능하고 다른 치료와 병합해도 시너지가 나고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올린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사약물 하는 거 있고요. 영양물질 치료, 안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거. 초기 집중 치료 한 2달, 3달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이랑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23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고주파원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온열 치료를 하자. 그 다음에 치료의 차별화. 남들이 하는 식으로 구색만 맞추면서 돈이나 좀 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고 검증이 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는 가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암이랑의 식단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와 동행하자. 이게 암의 특징이에요. 저산소 산증. 뭐 저온도 있는 저온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1, 2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산소하고.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1번이.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연구할 주기세포 치료제가 이 산증도 해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암세포가 42도에 예민하다. 그 뜻이고요. 첫 번째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많은 병원에서 그 온열 치료를 일주일에 2-3번 이상 안 해요. 그 이유는 열내성 때문에 그래. 이게 열내성이거든요. 열내성은 불충분하게 줬을 때 열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1시간 50분 이거는 오히려 암세포를 자라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자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는데 우리 같이 2시간 동안을 직접 죽이면 오히려 열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면역을 발동시켜서 더 빨리 죽이더라. 이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했네, 10분 만에. 여기 아까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 녹색이 피부, 파란색이 근육이에요. 한 47, 8도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암 조직은 42도만 돼도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게 혈류거든요, 혈류. 그리고 그 암 조직에 있는 혈관들이 약해요. 그래서 열이 더 잘 터져요. 터지면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랑 다르게 암 조직은 열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더 약한 그런 암세포들이 잘 죽고 혈관도 더 망가진다. 그래서 강력한 우리가 조절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면역 원성을 발동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가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힘들다 그래서 힘든 건 항암제 때문에 힘든데 꼭 온열치료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 아니 항암제 하고 왔으면 당연히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열치료에서 오히려 온열치료가 삶의 질을 올리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그래서 4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은 이제 그게 힘든 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서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온열치료는 빼먹지 않고 하시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2023년에 나왔던 온열치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 해서 10가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산소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암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암세포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 너무 많은 역할을 해서, 요 당시만 해도 또 그래요. 김민지 박사님, 주윤발 같죠? 네, 김민지 박사님이. 제주도예요. 함덕 해수욕장인데? 어디? 맞죠? 함덕이죠? 네. 그래서 아미랑에서는 이제 리미션으로 하고 비타민 C도 저희 방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노말셀라인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저기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그리고 그 리포저널 비타민 C를 먹고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가 2시간씩 한 근거가 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럼 도대체 고지펀치를 오래 했는데 김은식 박사님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 자기가 50년 전부터 했는데 자기는 성공을 못 했는데 어느 수원에 있는 의사가 이걸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오신 거야. 근데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오셨는데 이 논문에 보면은 왜 온열 치료하는데 이론적으로 좋은데 왜 안 되느냐? 부적절하게 적은 시간 동안 또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횟수를 해야 된다. 우리 저기 6번 방인가요? 7번 방인가? 7번 방에서 하는 거죠. 예? 예? 몇 번 방? 예. 그래서 이제 체외 저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텐시브 하이스파사미아 22대를 갖고서 하고 있다. 예. 비타민 C 치료. 우리는 그 사실은 공복에 리포저널 비타민 C를 먹고 비타민 C 주사 치료하면 훨씬 좋아요. 비타민 C만 맞고 좋아졌다는 우리 환자들도 있잖아요. 여기 비타민 C의 그 치료 효과거든요. 뭐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3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항산화제로 생각하 그게 아니에요. 항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물론 아닌 게 조금 있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그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건데 비타민 C도 그래요. 비타민 C가 당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암이 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패트시티가 그 당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당에다 방사선을 입혀가지고 그러면 암이 있는 조직이 바짝바짝하게 태어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비타민 C 농도가 어느 정도만 쫓아가면 비타민 C가 암이 들어간 통로보다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산화, 우리가 비타민 C 먹으면 신 느낌 나잖아요. 그게 산화거든. 그럼 그 산화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항암 작용이 있다. 두 번째는 이 HIF1알파, 저산소가 있으면 근데 이런 저용량을 줘도 증식을 억제하는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적게 죽이기 때문에 적당히 면역 발동시켜서 오히려 면역세포가 죽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 비타민C, 로우도즈 케모테라피가 아마 향후에는 표준으로 자리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변형인데 유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요것만 갖고. 근데 우리는 이거 플러스 고주파 온열 치료, 고용량 비타민 C, 고합산소, 그죠? 예, 쓰리고 고스톱도 아니고 예. 면역 조력 이렇게 있다. 이게 그 저용량 비타민 C 할 때도 나쁜 놈은 억제하고, 그죠? 억제한다. 좋은 놈은 활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용량일 때, 그러니까 항암제를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높게 주는 게 환자를 괴롭힌 거거든. 높게 주면 환자는 괴롭히고 이런 장면도 안 나타나요. 근데 로우도를 주면 환자도 좋고, 그죠? 효과도 좋고, 내성도 억제하고. 이런 독성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이제 온열만 갖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온열만 안 돼요. 너무 클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면역 치료제라든지 세포 독성을 약하게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런 표준을 아미랑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해요. 대학병원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더 그 이론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고 억제해주고. 예, 주요 대상은 재발 방지 목적도 하고 아미랑 주기세포센터 사실 이게 우리 오늘 하려던 내용인데 그래도 전체를 다 하려고 면역 거부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면역 거부가 없다는 거 동종이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본은 노벨상이 3개인데 우리는 없어요. 2012년 예, 그죠? 면역 거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면역 거부. 자가는 상관없는데 근데 자가는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기세포는 어디 주기세포냐? 그 다음에 그 누구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분이 이제 야마나카 신야 역분화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했는데 자 배양을 해서 세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세포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싸움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딱 그런 거야. 미래는 분비물이다. 엑소점이 거기서 나온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 같아 하면서 이 타키히로 우치야가 지금 현재 일본의 재생약을 이끌고 있어요. 이쪽 엑소점으로. 근데 아미랑에 하려는 기술에 무릎 꿇었어요. 아바타지. 이게 밖으로 나간 거지. 세포가 이제 여기서 나간 요게 엑소점이에요. 밖으로 나갔다. 엑소는 밖이라는 뜻이고 솜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보면 이 안에 다 좋은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나가도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기술의 가장 원천은 타인에 대한 거거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산모가 B형이고 태아가 A형일 수 있어? 있어? 한생? 엄마가 B형인데 애가 A형이야. 가능해?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A오고 아빠가 B오면 B오가 같은 B형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AA였으면 애가 B형이 안 나오지. 하지만 엄마가 AO면 O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래서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고, 유전 정보도 달라. 그래서 아기가 나온 다음에 아기가 급해서 엄마 피를 주면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거부 반응 때문에. 근데 뱃속에서 안 죽여. 안 죽이는 게 아니지. 이상하다, 표현이. 안 죽어. 이상하잖아. 안 죽어. 그게 뭐냐면 면역을 방어한다는 뜻이지. 면역원성이 없다는 뜻이지. 이게 우리 아미랑 클리닉에서 이제 앞으로 할 연구의 핵심이야. 이걸 갖고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면역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려는 건 17년 전 거예요. 17년 전 그 태아 뱃속에서 양수 검사할 때 나온 그걸 이용해 뽑아서 거기 있는 태아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지 거의. 그 안에 있는 거 세계 최초의 기술로 뽑아내서 그걸 배양해서 거기 있는 물질을 갖고 지금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실험이 많이 끝났고, 실험 정도가 아니라 논문 벌써 다 나왔고 특허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임상을 아미랑과 같이 하겠다. 서울대도 아니고 아산병원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미국의 병원도 아니고 아미랑 같이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태아 줄기세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태아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기가 태아들이 유산되잖아요. 유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가 공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불안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유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태아에서 나가서 면역을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줘도 전혀 면역원성이 문제가 없더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일 기본.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줄기세포 쪽,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는 이 센터는 연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적인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지. 기존에 똑같은 PRP라는 거 또는 혈액에서 뽑아서 지방에서 뽑아서 조금 배양 안 하고 직접 넣어주는 것도 치료 효과가 있긴 있어요. 특히 무릎 같은 데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똑같은 데서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병원 같이 첨단 재생을 실시간 하는 거랑 아닌 거는 레벨이 다른 거지. 우리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 자, 일본에 가는 거 보셨죠? 일본에 가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거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죠? 브로커들한테 50% 이상 돈 주면서도 실제 사망한 사례도 꽤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미랑에서 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배양까지 또 가능하다면. 사실 요거 말고 오늘 올라가나? 그 강세? 오늘 올라가는 그 라방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라방도 좀 참고하면 우리 우시장도 아마 참고하면 거기에 내가 줄기세포 관련된 거 조금 더 자세히 지금 거는 우리가 신규 처음 온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병원이 어떻게 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인 게 얘기했고 저용량 비타민 C 그러니까 로우 도즈 케모세라피라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개척했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좀 복잡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이프 센터가 이제 들어와요. 하이프는 뭐냐면 그 초음파를 갖다 집속 초음파
크게 해서 우리가 돋보기를 하면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빛을 모으면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아서 암 조직에 타겟을 만들어서 태워주기 그런 아주 부작용이 적은 잘하면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의 용도 변경 약물 이제 하는 거 이거는 뭐 워낙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약줄 중에 항암 효과가 있는 메폴민 같은 약들 주겠다 거고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논문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임상, 임상 1단계, 2상 해서 뭐 시메티딘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기생충약도 나오고 그죠?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정신병약, 고지혈증약, 말라리아약, 에이즈약, 뭐 골다공증약, 이런 것들이 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프라놀, 메벤다졸, 아스피린. 내가 그냥 쓰는 게 요 탈리도바이 되게 유명해요. 옛날에 애기들 그 산모들 먹었을 때 애기가 팔다리 없이 나오는 애들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되게 유명한 탈리도바이드. 그건데 그때 퇴출됐었거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암 쪽에 성장 못하게 만드는 걸로 해서 어차피 애기랑 상관없는 사람들, 암 환자들한테 이제 약간 바꿔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요. 특허가 없을 때는 제약사가 출시 안 하다가 특허 딱 만들어가지고 구조식 조금 바꾼 다음에 되게 비싸게 받고 있어요. 또 메폴민에 대한 거. 이게 메폴민에 대해서 이게 2025년 8월 SM 킴 누군지 모르겠네. 내 이름은 아니에요. 나 비슷해. 김 무슨 순만인가 그런 교수래. 아이고 이런 얘기 잠깐만 편집 좀 잘해줘. 클라스변이 있고 영양치료센터죠. 영양치료 물질 갖고도 되고 대사경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갖고 치료한다. 뭐예요? 라스베라트롤, 컬큐민. 이건 뭐 포도, 컬큐민은 저기 강황, 카레 뭐 이런 것들이죠. 알리신은 마늘 뭐 이런 거. 크레스 양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 녹차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용량이 충분해야 되니까 일단 먹는 거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생치료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 만드는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넘을 수 없는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센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저기 우리 다 같이 하면 좋아요. 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다가 우리 이수 선생님도 이제 환자할 때 잘 얘기 들어주고 심리적인 거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환자들은 불안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잘 해야 돼요. 내가 문제네 보니까 하여튼 요거 되게 중요한 재밌는 저거예요. 6월 나온 6월 20일 날 2달 전에 방영됐는데 생각만 갖고서도 5배 차이 난다. 이런 항암제가 어디 있어? 그죠? 이게 뭐냐면 김은식 박사님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5배. 항암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거는 뭐냐? 결국 마음이다. 사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처음엔 안 되지만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과는 모르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환자는 선수고 나는 우리 암이랑은 코치고 보호자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이거든. 결국 환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암이랑 아카데미도 했었고 이 박사님도 오셨었고 다 김희지 박사님하고 이제 걸릴 거예요. 똑같은 레시피라도 다르게 하듯이 똑같은 장비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이랑만의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다른 데서 못하는 넘사벽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계속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면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생긴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왜 만들었지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의료 현실도 만만치 않은 데서 그것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가치. 그러니까 값이라죠 값, 밸류. 그러니까 암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 저희 아버님이 6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의료진인데도 이게 막막하더라고. 근데 이건 아닌데 막 가보면은 대학병원의 행태가 저거 왜 저러지? 그리고 내가 툭툭거리고 병실도 개판이고 그죠? 말하는 투도 그렇고 다 그래서 개판이나 좀 빼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뭔가 따뜻함이 묻어나야 되고 정말로 효과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보호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암이랑의 목표예요. 그래서 암과 함께라는 그런 뜻으로 암이랑을 진 거예요. 이게 42도.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